왜? 7번 보시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뭐 이런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돼 있고 얘가 A라 그랬고 B라 그랬고 0이랑 2랑 8이라 그랬고 Y는 fx. 근데 지금 이 넓이가 1로 나와 있고 이 넓이가 7로 나와 있네요.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0부터 2까지 xf의 2x제곱을 정적분해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2x제곱을 t로 치환해야죠. 그럼 t로 치환하니까 4x dx가 dt잖아요. 그럼 주어진 식은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8까지 이 f의 t에 x dx가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dt 붙여주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 4분의 1에 0부터 8까지 정적분하면 뭐가 돼요? 0부터 8까지 정적분하면 얼마예요? 그렇죠, 6이죠? 네, 대답해줘요. 2분의 3. 오케이? 간단하죠? 자, 12번. 이해하죠? 뭐. 자, 12번은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못 푸는 이유는 그림을 안 그려봐서 그래요. 그림을 안 그려봐서. 자, 얘랑 자, 요것의 두 직선 x는 0과 x는 파이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찾아보아라. 이게 질문이에요. 그림은 일단 그려야 될 것 같은데 그림 그릴 수 있어요? 자, 2x승의 코사인 x 먼저 그려볼까요?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0과 파이 사이에서만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자, 0 집어넣어버리면 이게 얼마예요? 1이죠. 그 다음에 어차피 얘는 내가 이거를 원래 그리려면 다 미분해야 되고 하잖아. 근데 넓이를 구하는 문제에서 일일이 미분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일단은 대략적인 그림만 그리면 되거든. 자, 파이 2분의 파이 집어넣어서 0 되죠. 그러니까 곱하기 함수에 대한 그림을 그릴 때는 0이 되는 점을 먼저 찾아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2분의 파일 때 0이니까 0 지나야 되고. 자, 파이 집어넣어버리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차피 다 이 구간에서 양수잖아. 그러니까 이거의 그래프랑 개형이 비슷한데 코사인이랑 그래프 개형이 비슷한데 이게 실수배가 되는 것 뿐이기 때문에 이 그림은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틀렸죠? 파일 때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되죠. 이해했습니까? 대략적으로. 자, 그럼 2x는 sin x는 자, 파일 때 0이고 0일 때 0이죠. 그럼 사인의 그래프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 약간 더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돼요. 약간 더 올라가는. 근데 어차피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문제가 뭐냐면 이 두 개의 곡선과 두 직선 x는 0이라고 하는 건 y축이죠. x는 파이라고 하는 건 여기네요. 이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찾으라고 하는 건 여기랑 여기네요. 맞습니까? 근데 딱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얘가 필요하지. 얼마죠? 요 값이 얼마죠? 어려운 질문인가요? 4분의 파이죠. 그럼 이제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0부터 4분의 파이까지는 두 곡선이 이루는 면적은 위쪽 곡선에서 아래쪽을 빼준 걸 적분하면 된다 그랬지. 누가 더 위에 있죠? 코사인 x가 더 위에 있죠. 그럼 코사인 x 빼기 사인 x 저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분의 파이부터 어디까지는? 파이까지는 요게 더 위에 있으니까 2x승에 사인 x 빼기 코사인 x 얘를 적분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얘를 일일이 전개해서 해도 되지만 그냥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냥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요거를 하기 위해서 자, 코사인 x 빼기 사인 x를 썼고요. 그 다음에 2x승을 썼어요. 요게 이제 미분하기 좋은 거, 적분하기 좋은 거 썼죠. 얘 미분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사인 빼기 코사인이고 한 번 더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플러스 사인이죠. 이해하죠? 뭐 하는지 알죠? 얘 적분하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인테그럴 이렇게 쓰자 그랬죠. 그럼 얘를 이제 다시 써보면 우리가 이거의 부정적분 즉 2x승에 코사인 빼기 사인에 해당하는 부정적분을 i라고 했을 때 요 i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2x승에 코사인 빼기 사인 그 다음 더하기 2x승에 요거 이렇게 곱하고 있는 거 알죠? 2x승에 사인 더하기 코사인.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걸 잘 보면 얘네들이 곱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곱한 거는 결국 뭐예요? 얘를 i라고 놨을 때 마이너스 i죠. 맞아요? 이게 마이너스 i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좌변으로 넘기면 내가 구하고 싶었던 i는 2분의 1로 해줘야 되죠. 그럼 뒤에 있는 게 어차피 날아가잖아요. 2의 x승에 코사인 x의 2배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부정적분한 겁니다. 근데 여기다 지금 뭐 집어넣어야 돼요? 0부터 4분의 파이까지를 집어넣어야 되죠. 0부터 4분의 파이까지를 집어넣으면 2의 4분의 파이 2분의 루트 2. 자, 0 집어넣어버리면 얼마죠? 1. 이렇게 나와요. 이거 정적분한 결과가. 그럼 얘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얘도 요거랑 뭐만 달라요? 부호만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를 부정적분하면 여기 마이너스가 붙겠죠. 그럼 요거를 계산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2x승의 코사인 x에 여기 파이랑 4분의 파이를 집어넣어서 빼줘야 되잖아요. 그럼 파이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의 파이승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4분의 파이 집어넣었는데 플러스 해줘야 되니까 2의 4분의 파이 2분의 루트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하는 게 답이잖아요. 여기 두 개 있네요. 어떻게 돼요? 루트 2의 4분의 파이승 플러스 2의 4분의 파이승이라 파이 빼기 1 여기 답입니다. 이해하시나요? 계산이 만만치 않아요. 뭐 여러분들 느끼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요건 이제 뒤에 책에 있는 풀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겠습니까? 지워도 돼요? 네. 그러니까 적분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계산이 좀 천지 차이예요. 얘를 전개해서 하는 애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계산이 훨씬 많아집니다. 네. x 2x 제곱 요거랑 그다음 y는 3분의 2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의 합을 구하래요. 자, 문제는 또 뭐냐면 문제가 뭐겠어요? 일단은 두 곡선이 이루는 면적을 구하려면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 한다 그랬거든요. 자,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릴 수 있어요? 자, 못 그릴 것 같죠? 그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얘기했지만 자세한 그래프를 원하는 게 아니라고. 그럼 얘는 일단 원점 지나죠. 맞아요? 근데 얘를 굳이 그래 한번 미분해보자. 괜히 하는 걸까? 하지 말까? 하지 말까? 자, 어차피 얘는 양수야. 얘는 어차피 양수거든 지금.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다가 이제 x가 좀 더 큰 값 집어넣으면 얘는 어차피 양수예요. 음수 집어넣으면 음수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근데 이렇게 될지는 잘 몰라요. 알겠어? 대충 그려봤어요. 대충 그려봤고 한번 대충 이렇게 그려볼게. 내가 푸는 방법 가르쳐 줄게. 일단 대충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려봤어. 아마 이게 아닐 것 같거든 내 기억에. 그 다음 y는 3분의 2x 있잖아요. y는 3분의 2x면 직선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럼 우리가 대충 얘 둘 다 지금 기함수잖아요. 기함수라는 건 알죠? 원점 대칭이니까. 기함수라는 건 알기 때문에 요 두 개가 이루는 면적을 구하려면 어쨌든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준 거를 계산을 해줘야 돼. 근데 얘가 클지 모르잖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럴 때는 아무거나 집어넣어서 확인을 해줘도 되는데 뭘 집어넣기 좀 애매하지 않니? 숫자가? 맞지? 그럴 땐 그냥 이게 더 크다라고 생각하고 빼봐. 자, 무슨 말이냐면 얘를 y1이라고 하고 얘를 y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네들의 교점에 해당하는 x를 먼저 찾아야 되죠. 이 교점에 해당하는 x를 먼저 찾아야 되잖아. 그럼 둘이 같다고 났어. 2의 x제곱 플러스 1분의 x 약분하니까 요게 뭐가 돼야 돼? 3분의 2지. 됐어? 그럼 2의 x제곱이 얼마야? 얼마야? 이게 3분의 2니까 얼마야? 2. 그럼 x는 얼마야? 얼마야? 빨리 얼마야? 자, x제곱은 얼마야? ln이. 그럼 x 얼마야? 루트 ln 이렇게 나오지. 됐어? 여기가 루트 ln이에요. 알겠어?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요 곡선의 면적을 구해서 2배 하면 된다 그랬거든. 그럼 0부터 어디까지? 루트 ln이까지 여기 위쪽에서 아래쪽이라고 생각하고 빼보자 그랬어. 그럼 2의 x제곱 플러스 1분의 x2x제곱 빼기 3분의 2x를 정적분하면 된다고 했지. 맞아? 이 계산한 결과가 만약에 음수 나오면 그냥 답을 쓸 때는 플러스로 바꾸면 되고 양수 나오면 그림이 맞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 곡선을 뺀 다음에 그냥 양수로만 바꿔주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면적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림을 자세하게 그리는 게 우리한테 관심은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림이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라는 건 알아놔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풀죠. 자, 그럼 적분할 거거든요. 자, 앞에 거 적분 어떻게 하죠? 자, 앞에 거 적분 어떻게 하죠? 그렇지. 치환 아닌 부부이잖아. 부부는 아닐 것 같지 않아? 그럼 치환 적분 뭘 치환할까요? 2의 x제곱 플러스 1을 통째로 치환해볼까요?
귀찮으니까. 자, 그럼 얘를 t로 치환하면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2x, 2x 제곱 dx가 dt죠. 맞습니까? 그럼 구간이 어떻게 바뀌죠? 자, 내가 요것만 할 거예요, 지금.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구간이 0부터가 아니라 0 집어넣으면 2부터 루트 ln이니까 집어넣으면 2 더하기 1이니까 3이죠. 그 다음 얘가 t였죠. 그 다음 얘는 2분의 1 dt죠. 맞습니까? 그럼 얘를 계산하시면 2분의 1에 뭐가 됐죠? t분의 1 적분하니까 ln t죠? 그럼 ln 3 집어넣고 2 집어넣으니까 ln 2분의 3 이렇게 나오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요거 이제 또 적분해줘야 돼요. 그럼 요거 적분하면 자 그래서 계산한 결과를 써보면 2분의 1 ln 2분의 3에서 자 빼기 요거 적분하니까 3분의 1의 x제곱인데 거기에 ln이 집어넣고 0 집어넣으니까 ln이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그 좀 더 이쁘게 정리해보면 자 2분의 1 ln 3 그 다음 여기가 마이너스 ln 2잖아요. 마이너스 ln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하면 마이너스 6분의 5 ln 이렇게 나오죠. 됐어? 자 이거의 2배가 답이거든요. 2배가 답인데 2배 해버리면 자 답은 ln 3 빼기 3분의 5 ln 2일 것 같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럼 내가 뭐 확인하라고요?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하려면 3이랑 뭐랑 비교해야 되죠? 2의 3분의 5승의 크기를 비교해줘야 되죠. 그럼 크기 비례하면 양변에 뭐예요? 세제곱하죠? 얘가 더 크네요. 즉 이게 사실은 뭐였다는 거예요? 0보다 작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뭐가 돼야 돼요? 저기다 마이너스를 붙이는 3분의 5 ln이 빼기 ln 3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알겠습니까? 심오하죠? 안 그런가요? 그래서 사실은 그림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림은 어떻게 되냐면 그림은 아까 제가 이렇게 그렸던 이런 그림이 나와요.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서술형 쓸 때는 네. 서술 쓸 땐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죠. 그럼 처음부터 저렇게 나온 게 어떻게 해요? 모르죠. 그러니까 답을 구한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그리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면 미분해서 그림을 그려야죠. 그래서 서술형으로 안 나와요. 지워도 되죠? 자, 16번. 어차피 부피랑 속도가속도는 여러분들 기말고사의 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뭐 금방 합니다. 사실은 내용 자체는 적분만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라 어려운 것도 없고. 자, 16번. 이거 문제를 잘 봐야 돼. 자, fx는 f0은 0. 그럼 그림을 내가 그려보고 싶거든. 자, f0은 0이고 그 다음 f1은 1이래요. f1은 1. f1은 1.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연속이며 열린 구간에서 이계도 함수를 가지는데 자, 도함수는 0보다 크고 이계도 함수는 0보다 어떻게 된대? 크대. 그럼 이게 뭘 나타내죠? 증가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볼록하는 거야? 아래로 볼록이지. 자,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근데 이 빈칸에 알맞은 수나 식을 구하래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0부터 1까지 요 역함수랑 요 fx를 뺀 거를 정적분한 식이 얘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요 k는 1부터 n까지 뭐 이렇게 써 있어. n분의 네모 빼기 f의 n분의 k 곱하기 n분의 네모 이렇게 돼 있죠. 이 네모 안에 들어간 것들을 한번 써보래요. 그럼 일단은 내가 이거를 정적분할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해볼게요. 역함수 나왔어요. 넓이에요. 그럼 뭐 이용하자고 그랬죠? y는 x 대칭성. 이게 f라는 그림이니까 g라는 그림은 이렇게 될 거예요. 대략적으로 그린 거예요. 그럼 인버스에서 f를 빼라 그랬으니까 이게 f 인버스죠. 인버스에서 f를 빼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요 면적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요 면적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렇지. 0부터 1까지 f에서 y는 x를 뺀 거. 그러니까 fx에서 x를 뺀 거를 2배 해주면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바꿨을 때 이런 식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싶거든요. 이런 식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싶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 근데 f가 더 아래에 있네요. 그러니까 내가 거꾸로 써줘야겠다. x 빼기 f. 오케이? 그럼 우리가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꾸는 거잖아. 기억나니? 리미트 시그마가 뭐로 바뀌어? 인테그랄 0부터 1. 자, 뭐가 x로 바뀌는 거죠? n분의 k. 됐어? n분의 k x로 바뀌었어. 됐어? 자, dx에 해당하는 건 뭐죠? n분의 1이죠. 근데 여기 2배 있으니까 1 대신에 뭐 넣어줘? 2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식만 보고도 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당연한 과정을 역으로도 할 수 있느냐를 물어봤던 문제예요. 되게 쉽죠? 네. 역시 기본 정석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어제 그 네 문제와는 좀 차원이 다르죠? 잠깐만. 아니 어제 거 강의 언제부터? 오늘 아침에 올라갔을 거야. 오늘 아침에 내가 올려놓고 집에서 나왔어. 왜? 들어가는 게 없어. 오늘 아침에? 그래 한 10시쯤 올라갔던 것 같은데 내가 일부러 너희들 먼저 했는데. 자, 오늘은 이제 통계를 할 건데 거부감 없이 잘 받아들여줬으면 좋겠고, 통계는 대부분 처음이죠. 우리 민기 옛날에 중3 때 했었나요? 성원이도 했었죠? 나머지는 거의 처음이죠. 자, 통계. 통계를 영어로 하면 뭔지 알아요? 그렇지. statistics. 오케이. 잘난 척 하려고 한번 써봤어요. 이 통계 단어는 이제 8, 9, 10, 11 단원인데,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이 통계라는 걸 처음 배웠거든요. 중3 때인가 중2 때 처음 배웠는데, 그 선생님이 잘 가르쳤는지 내가 똑똑해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딱 1시간 만에 모든 문제를 풀 수 있게 됐어요. 1시간만 잘 들으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을 만큼 문제가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실력 정석은 뒤에 보면 요 10단원, 11단원을 보면 계산이 좀 복잡한 게 많지만 실제 수능에서는 그런 것도 전혀 없고요. 논술이나 면접에서도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내가 쉽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통계에서 물어보는 건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면 평균, 두 번째는 분산, 세 번째는 뭐? 표준 편차. 요 세 가지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실제 수능에서도 물어보는 건 딱 요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식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평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불렀는지 알아요? 대표값이라고 부른 거 알아? 이렇게 쓰나? 맞냐? 표에 시옷이 붙니? 그래서 이 대표값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대표값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었어. 첫 번째가 평균, 두 번째가 뭐죠? 그렇지, 중앙값이 있었고, 세 번째가 그렇지, 최빈값 이런 거 있었죠. 이 각각의 용어들에 대해서 모르는 거 혹시 있나요? 중앙값이라고 하는 거는, 자, 예를 들어서 1, 2, 3, 4, 5라는 이런 자료들이 있어. 이걸 하나하나를 다 뭐라고 부르냐면 별량이라 그래요. 미리 얘기하지만 이 통계는 용어가 한 80% 정도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용어만 알고 있으면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 하나하나를 별량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평균을 우리가 보통 M이라고 쓰거든요. 왜 평균은 M이라고 쓸까요? 그렇지, 영어로 하면 민이기 때문에 무시한 거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5분의 1에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5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평균은 민의 약자 M을 쓴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앙값이라고 하는 건 뭐죠? 가운데 있는 값을 말하죠. 그 다음에 최빈값이라고 하는 건 뭐죠? 가장 많이 나오는 값을 말하죠. 근데 이렇게 자료의 개수가 다 똑같을 때는 최빈값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뭐 1, 2, 2, 3, 4, 5 이렇게 되면 최빈값이 인 거죠. 알겠습니까? 하지만 얘는 또 물어보지도 않아요. 알겠죠? 얘네들은 다 대학교 가서 배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평균을 구했어요. 자, 두 번째 분산을 구할 거거든요. 자,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쓸 거예요. 얘 뭐라고 읽을까요? 처음 쓰나요? 얘도 시그마예요. 그리스 소문자 시그마, 알겠어? 그래서 처음 써보면 이 백지에다가 이렇게 5번 써보세요. 올챙이처럼 쓰면 돼요. 5번. 다 똑같죠? 합동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그마의 제곱을 우리가 분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분산의 정의는 뭐죠? 민기? 네, 이건 진짜 죽을 때까지 까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분산의 정의. 소건이 혹시 뭔지 기억나요? 아니에요. 분산의 정의. 땡. 분산의 정의.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다 배웠는데 여러분 동생 있으면 다 알 텐데. 분산의 정의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에요. 다시 뭐라고? 외웠어? 다시 뭐라고? 편차 제곱의 평균. 알겠어? 말로 해봐. 그럼 기억에 남아. 편차 제곱의 평균. 그럼 얘가 편차 제곱의 평균인데 편차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 계산하면 3이잖아요 지금. 그럼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가 편차거든. 그럼 1에서 3까지 떨어진 정도가 1 빼기 3이죠. 맞아요? 이거 제곱할 거예요. 그 다음 2 빼기 3이죠.
이거 제곱할 거고 쭉 해가지고 5 빼기 3의 제곱을 뭐로 나눠주면 5로 나눠준 게 바로 분산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산을 우리가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표준 편차인데요. 이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기본적인 어떤 값들이 주어져 있을 때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알겠습니까? 얘를 이제 숫자를 이용해서 했던 것들이 중학교 때 했던 거고 이번엔 어떤 걸 할 거냐면 이 별량들을 문자로 놓을 거예요. 문자로 놓으면 x1, x2 해가지고 xn 이렇게 쓸 거거든. 잘 봐. 이제부터 외계어가 등장할 건데 혼동하지 마세요. 자, 모든 별량들의 합을 별량의 총 개수로 나누어준 게 평균이죠. 뭐 어떻게 돼요? n분의 1에 x1부터 xn까지 합이죠. 합을 간단하게 나타내는 기호가 뭐였죠? 시그마였죠. 빨리 와. 자다 일어났어? 그러면 봉사활동? 힘들었겠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준아. 넓이 질문 다 받았고 그 다음에 평균, 분산, 표준 편차의 정의밖에 안 했어. 잘 봐. 그래서 우리가 이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은 이제 간단하게 나타내면 보통 K라고 썼잖아. 근데 통계에서는 I라고 써요. 흔히들. 알겠어? 그리고 심지어 이 I도 귀찮아서 이렇게 생략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쓰여져 있지 않으면 I는 1부터 N까지가 생략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평균이에요. 그럼 우리가 분산의 정의가 뭐라고 해주나? 그렇지. 편차 제곱의 평균. 이게 분산의 정의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분산의 정의로부터 우리가 이거 한번 써보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잖아? 이게 한번 바로 쓰면 안 되나? 한번 써보자. x1 빼기 m의 제곱 쭉 해가지고 xm 빼기 m의 제곱을 뭐로 나눴죠? n으로 나눠준 분산이었지. 얘를 우리가 시그마로 한번 나타내보면 시그마 xi 빼기 m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래서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한 게 분산이에요. 이건 절대 죽을 때까지 까먹으면 안 돼요. 분산은 뭐라고 해, 현수? 그렇지. 근데 분산을 구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중국에 제갈공명이 있으면 통계에는 이런 게 있다 그랬죠. 혹시 뭔지 기억나나요? 전혀 새로운 거 배우는 것 같은데? 중국에 제갈공명이 있으면 분산에는 뭐가 있냐면 너 확통특강 안 들었죠? 네? 확통특강 들었었어요 옛날에. 언제요? 서건이 기억 안 나요? 중국에 제갈공명이 중국에 있으면 통계에는 얘가 있어요. 제평평제라는 애가 있어요.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그래서 뭐냐면 제평평제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준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어? 그게 분산을 구하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럼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식으로 한번 써보면 제곱의 평균, 이거 제곱의 평균이죠. 그다음 평균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알겠어? 이제 내가 궁금한 게 뭐죠? 이거랑 왜 같지?가 이제 궁금하지. 그럼 이제 뭐 해줘야 돼? 증명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n분의 1에 전개해볼게요. xi 제곱 2mxi 플러스 m제곱. 오케이? 그럼 시그마는 분리시켜서 계산할 수 있으니까 xi 제곱 마이너스 2m에 n분의 1에 시그마 xi 그 다음 m제곱이 n개 있는데 n분의 1이니까 그냥 m제곱. 여기가 따라오니? 네. 됐지? 그럼 요게 뭐였지? M 그렇지. 그럼 몇 m제곱? 몇 m제곱? 이게 증명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제갈공명이 있으면 통계에는 누가 있다? 제평평제. 이게 분산을 구하는 두 번째 방법이야.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준다. 나중에 또 제평평제가 뭐냐고 물어보면 쟤 혼난다. 제평평제가 대체 뭐야? 물어보지 마.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준다. 이게 분산을 구하는 두 번째 방법이야. 아시겠죠? 네. 이제 간단하죠? 그래서 일반적인 요런 그 자료들이 주어졌을 때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도수분포표라는 게 있어요. 도수분포표. 도수분포표. 들어본 적 있나요? 너무 옛날에 배워서 까먹었습니까? 이런 걸 한 적이 있죠.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테스트를 볼 건데 90점 이상, 그 다음 100점 미만. 몇 명? 0명. 그 다음 80점 이상, 90점 미만. 몇 명? 0명. 70점 이상, 80점 미만. 한 명 정도 나와줘야죠. 여기서 한두 명 정도 나와줘야죠. 뭐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 쭉 씁니다. 여기 쭉 써가지고 하는데, 자, 이렇게 나타내져 있을 때, 우리가 이거의 평균을 구하고 싶어. 이렇게 평균 구하고 싶어. 그럼 평균 구할 때 어떻게 했었죠, 원래?
요 가운데 있는 값을 기준으로 했죠. 그 가운데 있는 값을 뭐라고 불렀어요? 자, 이게 계급이에요. 기계값. 그렇지, 계급값이라고 불렀죠. 다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이 계급값 95점 맞은 애가 0명, 뭐 85점 맞은 애가 1명 이렇게 쭉 해가지고 전체 명수로 나눠줬었어요. 기억하십니까? 네. 중학교 때. 얘도 똑같아요. 얘를 우리가 이제 그 계급값들을 별량이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 그 명수를 도수라고 할 거예요. 그게 같이 나와 있는 표를 도수분포표라고 한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이 도수분포표에서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이 별량 x1 그 명수가 f1 별량 x2 그 명수가 f2 쭉 해가지고 xn, fn 이렇게 되죠. 이해했어요? 얘를 전체 뭐로 나눠주면 돼요? n분의 1로 나눠주면 평균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m. 자, 얘도 우리가 간단하게 써보고 싶은데 n분의 1의 시그마 xi, fi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근데 이 n이 좀 틀렸네요. 이 n은 뭐냐면 f1부터 어디까지 더하는 거죠? fn까지 더하는 거를 라지 n이라고 쓰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해하나요? 그래서 두 번째는 분산이에요. 분산. 이거 뭐라고 읽는다고 해준이? 네? 시그마. 그렇지, 시그마라고 읽어요. 그래서 이 분산이라고 하는 건 아까의 정의가 뭐였죠? 아까 분산 정의가 뭐라고요? 네? 분산의 정의가 뭐라고요? 분산이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했죠? 그래서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해볼게요. 이것도 한 방에 쓰면 좀 그런가요? 자, 편차를 구할 건데 x1에서 m을 뺐어요. 요거 제곱. 이게 편차죠. 이런 애들이 몇 명 있어요? f1. 됐어? x2 빼기 m의 제곱에 f2 쭉 해가지고 다 더할 거 아니야. 얘를 전체 n으로 나눠준 게 바로 분산이죠. 밑에 있으니까 위에다 써보면 간단하게 쓰면 라지 n분의 1의 시그마 xi 빼기 m의 전체 제곱의 fi. 이게 바로 분산을 나타내주는 식이라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분산을 구하는 두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제편평제. 그럼 제편평제 써봐. 제곱의 평균이지. 제곱한 거에 이만큼 명수의 평균. 맞아? 빼기 평균의 제곱. 이거랑 두 개 역시 같은 식이라고요. 알겠습니까? 증명은 생략하겠어요. 그 다음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니까 루트 씌우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하는 거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예제를 하나만 볼 건데요. 이 하나만 예제를 보면 귀찮지만 다 해야겠죠. 아, 정말 귀찮네요. 자, 90점에서 100점 사이 요게 2명 있어요. 80점에서 90점 사이 요게 7명 있고 70점에서 80점 사이 11명 60점에서 70점 사이 9명 50점에서 60점 사이 1명 표준 편차 구해보래.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선 평균 먼저 구해야 돼요. 그럼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95 곱하기 2 85 곱하기 7 75 곱하기 11 65 곱하기 9 55 곱하기 1을 뭐로 나눠줘요? 전체 몇 명이요? 30명인가요? 이 전체 30명이죠? 그러니까 35로 나눠주면 돼요. 그럼 암산 가능하신가요? 75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 통계 단어는 얘들아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계산기를 허용할 수 있는 단원이 있어요. 10단원, 11단원은 계산기를 허용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8단원, 9단원에서는 안 되지만 10단원, 11단원은 계산기를 허용하겠어요. 막 루트 163.2 막 이런 거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분산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했죠. 그럼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어떻게 돼요? 95 빼기 75의 제곱에 몇 명? 2명. 그럼 85 빼기 75의 제곱이 7명. 이렇게 쭉 다 더하죠. 얘를 역시 35로 나눠주면 되죠. 하는 방법만 가르쳐주면 되죠. 이거 계산하시면 암산 가능하신가요? 자, 3분의 280이에요. 숫자도 더럽죠. 그래서 표준 편차는 루트 3분의 280이죠. 그럼 3분의 2 루트 21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니까. 자, 아직은 시작도 못했어요. 중학교 때 했던 것들을 지금 복습했고요. 자, 이제부터 새로운 거 이제 진짜 배우는데, 이제부터 뭘 배우게 될 거냐면, 자, 확률 분포에 대해서 볼 거거든요. 확률 분포. 근데 확률 분포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누면,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셀 수 있는 것을 확률 변수로 취하는 확률 분포라는 게 있어요. 자, 근데 이게 확률 분포라는 게 대체 뭐라는 거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거 했었냐면 이 주머니 속에 너무 옛날에서 기억 안 나겠지만 이 흰 공 2개랑 검은 공 3개가 있거든. 자, 이 중에서
공을 하나 뽑았어. 공을 한 개 뽑았을 때 흰 공이 나올 확률은 이런 거 물어봤었어. 앞에 확률 문제에서는. 알겠어? 이해했어? 근데 이번에는 어떤 걸 하는 거냐면 이 중에서 예를 들어 두 개를 꺼낼 거야. 공을 두 개를 꺼내는데 이때 흰 공의 개수를 어떤 x라고 놨어. 그럼 이 x의 값에 따라서 확률을 다 구해보아라. 이게 바로 통계예요.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의 차이가 이해가나요? 그러니까 확률을 여러 개 합쳐놓은 게 통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두 개의 세 개의 공이 있는데 하나의 공을 꺼낼 때 그게 흰 공이 나올 확률. 이거 5분의 2잖아. 이렇게 구했잖아. 근데 이번엔 두 개를 꺼낸대. 그때 흰 공의 개수를 x개라고 한다? 그럼 x가 될 수 있는 값이 뭐가 있죠? 아예 안 나오거나 하나 나오거나 두 개 나올 수 있죠. 그럼 그때의 확률을 구할 거예요. 이렇게 표를 이용해서. 알겠어요? 그럼 이렇게 확률을 구해보면 전체 5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거죠. 근데 흰 공이 아예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럼 검은 공 3개 중에 2개 나와야 되죠? 그럼 몇 개예요? 3개인가요? 3C2니까 얘는 5C2분의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나와야 되죠? 얼마예요? 6이죠? 5C2분의 얼마예요? 흰 공 2개 나오는 확률은 얼마예요? 1이죠? 흰 공 2개밖에 없으니까. 자, 이렇게 나타내는 표를 우리가 확률 분포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확률 분포표에서 이 x라는 변수 있잖아. 이게 이거의 값에 따라서 확률이 달라지지.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확률 변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어? 근데 확률 분포의 종류는 내가 두 종류가 있다 그랬잖아. 하나는 뭐냐면 이 확률 변수가 이게 하나, 두 개, 0개 셀 수 있지. 셀 수 있는 것을 확률 변수로 취하는 확률 분포를 이산확률 분포라고 얘기해요. 알겠습니까? 내 말 이해했나요? 다시 해주니 이산확률 분포가 뭐라고요? 네? 셀 수 있는 것을 확률 변수로 취하는 확률 분포. 다시 뭐라고요? 셀 수 있는 것을 확률 변수로 취하는 확률 분포. 그럼 뭐도 있겠어요? 셀 수 없는 것을 확률 변수로 취하는 확률 분포가 있겠죠. 걔를 뭐라고 부르냐면 연속 확률 분포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계는 용어가 80%라고 했어요. 그럼 이 이산확률 분포에 요 확률 함수를 구하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걸 할 거냐면 흰 공의 개수가 x개인데 x를 k라고 놨어. k에게 뽑힐 확률을 구하고 싶거든. 그럼 그거는 x가 k일 때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5개 중에서 2개를 꺼내는데 흰 공 2개 중에 k개 꺼내고 검은 공 3개 중에서 e-k개 뽑으면 되지. 맞아? 이렇게 내가 함수로 나타낼 수 있지. 이런 확률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부르는지 알아? 얘를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라고 이름을 붙여요. 용어가 절반이라고 그랬어요. 용어가. 알겠어? 다시. 그럼 확률 질량 함수는 뭐다? 이산확률 분포에서의 확률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내 말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연속 확률 분포에서도 확률 함수가 있겠지. 걔는 이름을 뭐라고 붙이는지 혹시 아나요? 확률 밀도 함수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확률 분포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이산확률 분포랑 연속확률 분포인데 이게 나누게 되는 기준이 뭐냐면 셀 수 있는 것을 확률 변수로 취하느냐 셀 수 없는 것을 확률 변수로 취하느냐. 그럼 셀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 이런 거였죠. 공이 몇 개가 있는데 무슨 공을 꺼냈다. 그게 몇 개가 나오냐. 이게 셀 수 있는 거고 셀 수 없는 건 뭐가 있냐면 온도, 시간. 예를 들어서 나랑 현수가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기로 했어. 쌤은 5분 이내밖에 기다리지 않을 거야. 그럼 내가 현수를 만날 수 있는 확률 이런 걸 구할 때 쓰는 게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연속 확률 분포입니다. 네. 이해하시나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냐면 요 확률 이산확률 분포의 특징을 봐야죠. 이산확률 분포의 특징을 봐야 되는데 자, 이렇게 써볼까요? 자, x가 x1, x2 해가지고 xn 이렇게 있고 이때 확률을 각각 p1, p2, pn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산확률 분포의 경우는 셀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로 나타냅니다. 이렇게 표로 나타내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성질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통계는 딱 3가지만 물어본다 그랬죠.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평균을 다른 이름을 붙여서 얘기하기도 해요. 기대값이라고. 그럼 기대값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expectation value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EX라고 씁니다. 그럼 이 확률 분포 표에서의 우리가 기대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확률 변수랑
그때의 확률의 곱의 합을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간단하게 나타내면 xip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이 확률 변수랑 그때 확률, 확률 변수랑 그때 확률, 얘네들 다 곱해서 더하면 이렇게 나타내져 있는 표의 평균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이것만 알면 다 풀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분산이에요. 자, 분산은 영어로 하면 뭔지 아나요? 분산을 영어로 해봐요. V로 시작하는 분산이 아니라 우리 분산은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 베리언스라고 하거든. 알겠어? 그래서 V라고 쓰는 건데, 자,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가 아까도 분산을 구하는 두 번째 방법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자고 했지. 그럼 식으로 써보면 얘가 의미하는 게 제곱의 평균이거든. 그럼 평균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의 전체의 제곱을 말해요. 알겠어요? 그럼 얘는 위처럼 계산할 수 있죠. 자, 제곱의 평균을 구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시냐면 얘를 제곱한 거랑 그때 확률, 얘를 제곱한 거랑 그때 확률, 얘를 제곱한 거랑 그때 확률의 모든 곱의 합을 구하면 제곱의 평균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세 번째는 표준 편차예요. 여러분들 책에서도 이 표준 편차는 이렇게 써놨을 거예요. 그럼 좀 궁금하지 않나요? 얘는 왜 영어 대문자를 쓰고 여기서 갑자기 소문자로 썼느냐? 그냥 교과서에서 그렇게 썼기 때문이에요. 알겠습니까? 원래는 표준 편차를 대학교 가시면 이렇게 쓰기도 해요. dx. 그럼 여러분들 엑셀 쓰는 애들은 잘 알 텐데 이 d가 뭐의 약자인지 알아요? 표준 편차가 영어로 혹시 뭔지 아나요? 거기 안 나와 있나요? 갑자기 까먹었어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표준 편차는 d로 보통 쓰기도 하는데 이 책에서는 지금부터는 다 시그마로 씁니다. 소문자. 알겠어요? 얘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분산의 양의 제곱권 이렇게 쓰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확률 변수가 달라졌어요. 이 확률 변수가 원래 x였던 게 ax b로 바뀌면 플러스 b로 바뀌면 그때 이거의 평균은 어떻게 되냐면 기존의 평균에다가 플러스 b 배하면 돼요. a 배한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요 분산.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아마. a제곱 이렇게 되고 여섯 번째는 표준 편차. 얘는 어떻게 되냐면 절대값 a의 표준 편차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기억하시면 오늘 할 건 다 했어요. 자, 여기에 또 성질이 있어요. 또 어떤 성질이 있냐면 일곱 번째는 이렇게 나타내져 있는 표에서 P1부터 Pn까지 합은 항상 뭐가 될까요? 그래서 이건 항상 1이죠. 맞아요? 왜냐면 모든 확률의 합이니까. 그래서 모든 확률의 합은 항상 1이고 여덟 번째는 만약에 x가 xi이거나 또는 x가 xj일 때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이거나 이거일 때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pi랑 pj를 각각 따로따로 더해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내 말 이해하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x2부터 x가 x3까지 해당하는 확률을 구하라. 그럼 p2랑 p3을 더해서 계산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이산확률 분포의 특징이에요. 이것만 아시면 오늘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럼 예를 이제 하나씩 들어볼게요. 다 외웠죠? 식. 적용이 금방금방 될 거거든요. 근데 내가 되게 고민인 게 사실 통계를 굉장히 쉽다고 했지만 수능 때까지 통계가 어렵다고 하는 애들이 한 반에 한 명씩 존재해요. 좀 뇌 구조가 좀 신기하긴 하지만 한 반에 한 명씩은 꼭 존재합니다. 통계를 죽어도 모르겠다고 하는. 자, 흰 공이 3개 있고 잘 봐. 오늘 할 것만 잘 들으면 돼. 초록색 공이 4개가 있는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 중에서 2개를 꺼내재. 그랬을 때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놨어. 그럼 우리가 확률 분포표를 구해보고 1보다 이상의 확률을 구해보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x가 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 거죠? 전체 2개를 꺼내니까 아예 안 나오거나 하나 나오거나 2개 나오는 것밖에 없잖아요. 이때 확률을 구해주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럼 전체 몇 개 중에서 7개 중에서 2개를 꺼내는 거죠. 그럼 흰 공이 아예 나오지 않는 거는 초록색 공 4개 중에서 2개를 꺼내면 되죠? 그럼 4C2가 되나요? 이거 계산하시면 뭐가 되죠? 얼마예요? 21분의 6이죠? 맞습니까? 이거 계산할 줄 알죠? 네. 자, 1이 되는 거는 72분의 4C1 곱하기 3C 이렇게 되나요? 얼마죠? 21분의 12 맞습니까? 네. 얘는 72분의 3C인가요? 그럼 21분의 3 얘네 다 더해볼까요? 1 되는 거 맞죠? 맞습니까?
그래서 확률 분포표를 이렇게 그렸어요. 그 확률 분포표를 만약에 나타내라고 하면 확률 분포를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표를 나타내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 1 이상의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뭐 해주면 돼? 1일 때랑 2일 때 확률을 더해주면 되죠. 뭐 얼마요? 21분의 15 약분하니까 7분의 5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간단하죠? 너무 쉽죠? 자, 예를 하나 볼게요, 또. 귀찮지만 하나씩 해볼게요. 이거 해볼까요? 자, 500원짜리가 한 개 있고요. 그 다음에 100원짜리가 두 개 있어요. 동시에 던져서 나온 금액의 합을 X1이라고 했어요. X1. 앞면이 나온 그 금액의 합. 이걸 X1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확률 변수를 무엇이라고 놨는지를 잘 봐야 돼. 이때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보래요. 이거랑 얘를 구하라는 게 질문이에요. 그럼 일단 뭐부터 해야 되냐면 확률 분포표를 먼저 만드셔야 됩니다. 그럼 확률 분포표를 만들 텐데, 그럼 X라고 하는 거는 이 동전 3개를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것들의 합이었잖아요. 그럼 뭐가 될 수 있죠?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이 있죠. 또 뭐 있죠? 100원 있죠. 또 200원 있죠. 또 뭐 있어요? 500원 있죠. 또 뭐 있어요? 또 뭐 있어요? 600원 있죠. 또 700원 이렇게 있어요. 맞습니까? 그럼 이때의 확률을 구해줘야 돼요. 이때 확률 구해주면 얘는 모두 다 뒷면이 나오는 거죠. 확률이 얼마예요? 8분의 대답해 줄래요? 얘는 자, 이렇게 되는 확률은 얼마죠? 이 어려운 질문인가요? 100원짜리가 두 개 있잖아. 네. 맞아? 그럼 얘는 8분의 2잖아. 맞아? 얘는 8분의 얘는 뒷면 나와야 되고 얘는 둘 다 앞면 나와야 되니까 8분의 1이죠. 맞아? 얘는 8분의 얘는 앞면 나오고 얘는 전부 다 뒷면 나와야 되니까 8분의 1이잖아요. 자, 얘는 8분의 2, 얘는 8분의 1. 다 더하면 1 나옵니까? 1 나오죠. 그럼 이때 내가 평균을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자고요? 얘네들을 다 곱해서 더하라고요. 알겠어? 귀찮죠? 네. 계산하시면 뭐가 되냐면 350원이 나와요. 자, 분산 어떻게 할 거냐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자고 했죠. 맞습니까? 제곱의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 제곱하고 요거 곱하고 요거 제곱 곱하고 얘 곱하고 다 더하라고 했죠. 그럼 제곱의 평균을 먼저 계산해 보시면 이거 다 계산하죠? 67,500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표준 편차는 이거 루트를 씌우면 되니까 150 루트 3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귀찮지만 계산해 보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할만하죠.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런 것도 하나 볼게. 자, 1부터 10까지 적혀 있는 10장의 카드가 있는데 이 10장 카드 중에 2장을 동시에 꺼내재. 그 중에서 큰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놨어. 이때 평균을 구해보고 분산을 구해보고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해보아라. 이게 문제예요. 내 말 이해하십니까? 이 10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을 동시에 꺼냈을 때 큰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놨거든. 그랬을 때 확률 질량 함수랑 평균 및 분산을 구해보아라 라고 하는 게 질문이에요. 약간 이제 문제가 어려워졌어요. 이 정도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자, 그러면 2장을 꺼냈는데 큰 수가 될 수 있는 것을 먼저 봐야 되잖아. 그럼 확률 질량 함수를 먼저 구해야 되거든. 확률 질량 함수라는 건 뭐였냐면 X가 K일 때 이 확률을 구해보라는 게 질문이야. 알겠어? 그럼 확률은 어떻게 구하죠? 전체 경우의 수는 10장 중에서 2장을 꺼내죠. 네. 근데 그 중에서 K라는 큰 숫자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K라는 숫자가 큰 수가 되도록 하는 확률이잖아. 그럼 그때 분자는 뭐가 와야 돼? 자, 1부터 10까지 중에서 K라는 수가 큰 수가 돼야 돼.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고? 1에서부터 다시 K라는 큰 수가 되도록 하는 확률. 그럼 K는 나와야 되잖아. 그럼 나머지 하나는
나머지 하나는 뭐야? 이거 앞에 있는 수 중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몇 가지가 있어? K-1개가 있는 거라고. 네. 이해했어요? 내 말 이해하죠? 요 계산하시면 얼마예요? 45분의 K-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우리가 평균이랑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 확률 분포표를 그려볼게요. 그럼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뭐부터 있죠? 2부터 있죠. 어디까지 있어요? 10까지 있죠. 그럼 이때 확률을 구해보면 얘는 45분의 1이고 얘는 뭐 45분의 2고 쭉 가서 45분의 9까지 가잖아. 맞아? 그럼 얘네들을 곱한 것들의 합이 궁금한 거지. 맞아? 얘네들을 일일이 다 하지 말고 시그마를 한번 이용해 볼게. 자, K는 2부터 어디까지야? 10까지지. 그럼 확률 변수는 K고 그때 확률은 뭐였어? 45분의 K-1이잖아. 그럼 얘는 45분의 1에 맞아? 시그마 K는 2부터인데 내가 K는 1부터 어디까지로? 9까지로 바꿀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돼? K에 K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니? 몇 가지 이해하니? 네. K1. 자, 1부터 9까지로 바꿨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이해하니? 네. 맞아? 그럼 요거 계산하면 뭐였지? 그렇지. 45분의 1에 3분의 1에 9 곱하기 10 곱하기 11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약분하시면 요거 5니까 또 약분하면 2잖아요. 그래서 3분의 20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요게 평균이야. 그럼 우리가 분산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제평평제를 이용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제평평제는 제곱의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2부터 9까지 자 제곱한 거의 평균이니까 K제곱의 45분의 K-1 오케이? 됐어? 그 다음에 빼기 평균의 제곱이니까 9분의 22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3분의 22 전체 제곱 이렇게 써줄까요? 요거를 계산하셔야 돼요. 그럼 계산 한번 해볼게요. 계산 한번 해보면 얘도 45분의 1에 자 얘는 어떻게 계산하는 게 더 빠를까요? 바꿔주는 게 더 빠를까요? 자 K는 2부터 9까지 얘 전개하면 K 세제곱 빼기 K 제곱이죠. 그럼 인수분해가 쉽게 안 되죠? 그냥 해야겠네요. 45분의 1에 요거 먼저 계산하면 뭐가 되죠? 2분의 1에 자, 이 10 곱하기 11의 전체 제곱에서 뭐 빼줘? 1 빼주면 되지. 이해해? 시그마 2부터 9까지 K세제곱 구하려면 2부터 10까지구나. 2부터 10까지를 구하려면 1부터 10까지에서 1일 때 빼주면 되잖아. 이해했어? 그래서 이렇게 한 거야. 그 다음 시그마 K제곱은 그럼 얘도 똑같이 하면 되지. 어떻게? 6분의 1에 여기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6분의 1에 10 곱하기 11 곱하기 21에서 1을 빼주면 되겠죠? 네. 맞습니까? 요거를 이제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귀찮지만 여러분들이 하나씩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럼 몇 개를 풀어볼게요. 몇 번 해보시냐면 6번, 8번, 9번, 10번 요거 한번 해볼까요? 이게 우리가 실제로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표준연수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계산하는 공식이 요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x의 평균을 m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2x가 주어져 있는 거거든. m으로. 그 다음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했잖아. x에 대한 표준 편차를 이렇게 썼어요. 그때 표준 점수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a의 시그마분의 x 빼기 m 플러스 p 이렇게 정의했죠. 단 여기서 a가 0보다 크다. 근데 조건에서 뭐라고 돼 있는 거냐면 요 표준 점수 t가 평균이 50이래. 그럼 2의 t가 50으로 주어져 있는 거거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5로 주어져 있잖아. t에 대한 표준 편차가 15로 주어져 있을 때 내가 a, b 값을 각각 구하라는 게 문제예요. 그럼 우리가 요 t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봐요. 그럼 t 대신 얘를 집어넣으면 얘를 시그마분의 ax 빼기 시그마분의 am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는 거 이해하니? 여기까지 이해했어? 요 시그마분의 ax, 시그마분의 am 플러스 b 요 t 대신에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까 어떤 성질을 배웠냐면 요 ax 플러스 b에 대한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기존의 평균에다 a 배한 다음에 b를 더한다 그랬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시그마분의 a에 2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am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네. 이해했어? 근데 이게 뭐라고 주어져 있지? m으로 주었으니까 얘가 없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이게 50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b가 50으로 주어진 겁니다. 알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표준 편차도 t 대신에 쟤를 집어넣었거든. 그럼 a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am 플러스 b잖아. 그럼 이거에 대한 표준 편차 어떻게 한다고? 시그마분의 a에 시그마 x 이렇게 한다고. 알겠어?
근데 이게 뭐라고 주어져 있어? 시그마로 주어져 있으니까 얘 약분되지. 얘가 15라고 주어져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A가 15가 된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A랑 B의 값을 찾았어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두 번째 문제 봐봐. 평균이 7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화학 원 시험에서 80점을 받은 학생. 그럼 80점이라는 게 뭐냐면 이번 문제는 X가 80점으로 주어진 거고 평균이 70이고 표준 편차가 10이니까 M이 70으로 주어진 거고 표준 편차가 10으로 주어진 거야. 알겠어? 그럼 얘에 대한 표준 점수를 계산해 봐야 돼. A, B는 항상 똑같아. A, B 여기서 주어진 거야. 얘를 계산해 보면 10에다가 A가 얼마였죠? A가 15죠? 15에다가 요 80점에서 평균 70 빼준 거를 10으로 나눠주고 플러스 50 하면 되죠? 맞아요? 그럼 화원에 대한 표준 점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65점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평균이 66이래. 그럼 X가 66이고 그 다음 평균은 뭐로 나와 있어? 아니다. 74점을 받았다 그랬죠? X가 74점이고 평균은 66이고 표준 편차는 6으로 주어져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계산해 보면 요 t 값을 구해 볼게요. 요 t 값 구해 보면 15에 74 빼기 66을 6으로 나눠준 거 플러스 50을 계산하면 된다고. 알겠어? 그럼 얘 계산해 보면 얼마예요? 6분의 8이죠? 그럼 3분의 4? 5, 4, 20? 70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점수는 얘가 더 낮지만 얘보다 얘가 더 낮잖아 원점수는. 하지만 표준 점수는 더 높은 거죠. 알겠어요? 평균이 낮고 표준 편차가 작으니까. 알겠어? 그래서 얘가 더 시험을 잘 본 거예요. 이해하나요? 그래서 표준 점수가 높을수록 정시에서 유리한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실제로 똑같이 계산해요. 그래서 빵점 맞아도 원점수가 빵점이어도 항상 50을 더하니까 표준 점수가 빵점일 리는 거의 없죠. 이해하니? 자, 그 다음에는 여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이항분포라는 게 있거든요. 이항분포. 자, 이항분포라는 건 뭐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바이오노미얼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중3 때 특강 들었던 애들한테 이 고3 애들이 한 5월 달쯤에 이항분포를 다시 리뷰하는데 내가 이항분포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답하는 애들이 별로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항분포의 정의는 꼭 알아야 한다고 민기했었거든요. 기억나나요 혹시? 이항분포가 뭔지 혹시 알아요? 자, 이항분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거 해볼까?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이거 애들이 정의를 잘 까먹거든? 어떤 걸 예를 드는 게 제일 좋을까? 자, 주사위를 3번 던질 거야. 자, 주사위를 3번 던지는데 그때 1의 눈이 나오는 횟수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0이거나 1이거나 2이거나 3이죠. 그럼 이때 확률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3번 중에 1의 눈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럼 3번 중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었거든요. 나오지 않을 확률은 6분의 5였고 0승, 3승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맞아요? 2번 나올 확률 한번 구해볼까요? 3번 중에 2번이 1의 눈이 나온다? 6분의 1의 전체의 제곱, 6분의 5의 1제곱 이렇게 계산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러면 3번 중에 3번이 1의 눈이 나온다? 6분의 1의 3승, 나오지 않을 확률 6분의 5의 0승. 오케이? 이렇게 계산을 해요. 자, 이런 확률의 이름이 있었어요. 혹시 뭔지 알아요, 민선이? 무슨 확률이라고 불렀죠? 그렇지. 독립 시행의 확률이라고 이름을 붙였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확률에서 마지막 단원에서 조건 확률 다음에 배웠던 게 뭐냐면 독립 시행의 확률인데 이 독립 시행의 확률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뭐냐면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거나 이 딱 두 가지로 결정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야구를 할 건데 여기에 이제 안타를 칠 확률 이런 거 구했어. 안타를 칠 확률이 셈이 한 0.99 정도 되거든. 그러면 안타를 치지 못할 확률은 0.01이잖아. 오케이? 그럼 내가 10번 중에 만약에 7번을 안타를 친다. 그럼 어떻게 확률을 계산하냐면 10시 7에 요거의 전체 7제곱, 요거의 전체 세제곱으로 계산하는 거. 이렇게 계산했던 걸 우리가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럼 이항분포의 정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 확률 분포에서 이 확률 함수가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르는 분포를 이항분포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은이가 한번 얘기해 볼래요? 다시 이항분포의 정의가 뭐라고요? 독립시행의 어, 확률을 따르는 그렇지.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르는 분포를 이항분포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럼 이항분포를 왜 따로 계산하냐면 내가 지워버렸는데 내가 방금과 같은 상황에서 평균을 구하려면 요 확률 변수랑 그때 확률 있었지. 3시 0에 뭐 얼마였냐? 3시 0에 4분의 1이었나? 뭐 이런 거 있었잖아. 6분의 1이었나? 6분의 1의 0제곱, 6분의 5의 세제곱 이렇게 했잖아. 얘네들을 다 계산해줘야 되잖아. 근데 요것들을 계산하는 기가 만만치 않지. 귀찮잖아, 일일이 계산하기가 귀찮잖아. 그래서 이항분포를 알면 얘네들의 계산을 쉽게 할 수 있거든.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하면 요 앞에 오는 게 시행횟수고 요 뒤에 오는 p가 한 번 시행했을 때 일어난 확률이거든. 이렇게 쓰거든. 그러니까 어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라는 뜻이야. 그럼 여기가 시행횟수, 얘가 한 번 시행했을 때 일어난 확률. 그럼 이거에 대한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면 MP로 계산하면 되고 분산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면 MPQ. 여기서 P 더하기 Q는 항상 1이 되는 Q를 말해요. 자, 표준 편차는 루트 MPQ로 계산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항분포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좀 전에 주사위를 3번 던졌지. 주사위를 3번 던지는데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내가 확률 변수 x라고 놨을 때 얘에 대한 평균을 구하려면 1의 눈이 0번 나와. 그럼 3번 중에 0번 나와야 돼. 6분의 1의 0제곱, 6분의 5의 세제곱. 맞아? 그 다음 한 번 나와. 그러면 3시1에 6분의 1의 1제곱, 6분의 5의 제곱. 이렇게 다 더해야 되잖아. 이 계산을 굳이 할 필요 없이 답이 뭐라는 거야? 얘는 지금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르는 분포기 때문에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전체 몇 번 시행했어요? 3번 시행했죠? 한 번 시행했을 때 1의 눈이 나오게 되는 확률은 얼마예요? 6분의 1이죠. 그럼 이때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얘네들을 곱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2분의 1이에요. 알겠어요? 이거를 실제로 다 계산해도 2분의 1이 돼요. 알겠습니까? 분산은 어떻게 될까요? 요 3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5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2분의 5 이렇게 나오겠죠. 알겠어요? 표준 편차는 루트 12분의 5가 될 거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항분포라고 부릅니다. 근데 얘는 증명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왜 대체 요것들 계산한 게 얘랑 같으냐라는 걸 증명할 거예요. 알겠어? 그럼 얘를 이제 증명해 볼 건데 자, 얘를 증명하는 게 사실은 미적분이거든요. 얘를 증명하는 게 미적분이고 어떤 식을 이용할 거냐면 자, Q 플러스 PT 요거의 전체 N제곱을 전개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그럼 얘는 우리가 얘 이항 정리도 혹시 기억나니? R은 0부터 N까지 NCR에 PT의 R제곱 Q의 N-R제곱 이런 거 기억나니? 전혀 막 새롭니? 그렇지 않지? 옛날에 우리가 어떤 걸 배웠었냐면 A 플러스 B N제곱을 전개하라 그러면 A와 B를 합해서 N개를 뽑는 거잖아? 그럼 N개 중에 0개를 뽑아. A를 N개 뽑았으면 B를 0개 뽑은 거지. N개 중에 하나 뽑아. A를 하나 뽑으면 N-1개 뽑으면 B는 하나 뽑은 거예요. 쭉 가가지고 N개 중에 R개를 뽑는다? 그러면 A를 N-R개 뽑았으면 B를 R개 뽑은 거잖아. 얘를 시그마로 간단히 나타내면 R은 0부터 N까지 NCR에 A N-R제곱 B R제곱 이렇게 쓸 수 있었거든? 뭐 이게 순서는 중요하지 않았어. 순서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A를 R개 뽑고 B를 N-R개 뽑은 거로 생각해도 상관은 없었죠. 어차피 전개하면 위에 두 식은 같은 식이니까. 그래서 얘를 전개해서 이게 된다라는 걸 이항 정리로부터 우리가 배웠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사실은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게 대체 뭐냐면 확률 변수 x가 전체 시행횟수가 n번이잖아. 그러면 0번 일어날 수도 있고 1번 일어날 수도 있고 n번까지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 그때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r번 일어나는 상황을 봤을 때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르니까 일어난 확률을 p, 일어나지 않은 확률을 q라고 썼었지. 얘네들을 곱한 것들을 r을 0부터 n까지 합한 거잖아. 내 말 이해하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평균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었냐면 자, R은 0부터 N까지 확률 변수랑 그때의 확률 요거의 곱의 합이 우리가 평균이란 말이야. 이항분포에서의. 여기까지 이해해? 그러면 내가 얘를 계산하려면 요 식으로부터 얘를 만들고 싶거든? 그럼 여기는 R이 있지만 여기는 R이 없지. 그럼 요 R을 앞으로 튀어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튀어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얘는 지금 T에 대한 함수거든?
R을 앞으로 튀어나가게 해주려면 뭐 해줘야 돼? T에 대해서 미분해줘야 되지? 맞아? 그래서 양변을 T에 대해서 미분할 거예요. 양변을 T에 대해서 미분해보면 N 곱하기 Q 플러스 PT의 전체 N-1제곱 곱하기 P죠. 속미분했으니까. 자, 얘는, 자, 0일 때는 어차피 상수야. 상수니까 미분하면 0이거든? 자, 1일 때부터 생각하면 돼. 그럼 1일 때부터 생각하면 되는데, 자, 얘를 미분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R은 1부터 어디까지 가요? N까지 가겠죠. 그러면 NCR에, 그럼 R은 앞으로 튀어나갔고, PT의 R-1제곱인데, 속미분 P를 곱해주고, Q의 N-R제곱이 남은 거죠. 나머지는 다 상수니까. 됐어? 그럼 여기에다가, 아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의 이 평균은 계산을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R은 0부터 N까지 NCR에 PR제곱 QN-R제곱으로 만들어줘야 한다 그랬잖아. 그럼 P 대신에 뭘 넣어줘야 되냐면 1을 넣어줘야 돼요. T 대신에 1을 대입해봐요. 그럼 T 대신에 1을 대입하면 N 곱하기 여기가 1이니까 P 플러스 Q죠. P 플러스 Q는 항상 1이라고 했죠. 여기는 P만 남죠. 이해했어요? 그럼 T 대신에 1을 대입하면 R은 1부터 N까지 NCR에 R에 P의 R제곱 Q의 N-R제곱이 나오는 거죠. 근데 R은 0부터 필요하거든? 근데 R이 0이어도 여기 앞에 R이 있으니까 어차피 이 식이 0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0부터 쓴다고 해도 0을 더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해하나요? 그래서 얘를 0으로 바꾸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증명한 거냐면 이항분포에서의 평균이 NP라는 거를 증명한 거예요. 미분을 이용해서. 알겠습니까? 자, 요거가 옛날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한 3년 전에 시립대 논술에서 나왔거든요. 증명하시오. 이렇게. 그리고 학교 시험에서도 종종 나와요. 학교 시험에서도 종종 나오기 때문에 꼭 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하니? 사실은 그 다음 두 번째 분산도 증명하는 게 그 161페이지 있어요. 161페이지 있기 때문에 쓸 필요 없어요. 161페이지 다 있어요. 161페이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씩만 따라서 써보시면 되는데 안 써보면 못해요. 그래서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거를 증명하는 거를 한 번씩 써보는 거를 나중에 시험에 낼 거예요. 알겠습니까? 한번 쓸 수 있게끔. 시험이요? 시험에 증명하라고 내겠어요. 하려면? 몰라요? 언젠가 보겠죠? 자, 문제를 잘 봐봐. 자, 11번 문제 봐봐. 문제는 또 쉬워. 통계는 문제가 쉽다 그랬거든. 자, 어떤 애완견 한 쌍이 앞으로 10년 후까지 생존할 확률은 수컷이 0.15래. 그 다음에 암컷은 0.2래. 근데 이와 같은 애완견 10쌍 중에서 10년 후까지 적어도 한쪽이 살아있는 쌍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자, 적어도 말이 어렵죠. 한 쌍이 살아있을 그 확률을 살아있는 쌍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자, 그러면 적어도라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여사건이 생각이 나죠. 그럼 여사건이 뭐죠? 둘 다 죽는 거 좀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둘 다 살아있지 않을 확률을 구해줘야 돼요. 그럼 둘 다 살아있지 않을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0.85 곱하기 0.8 이렇게 나오죠. 이게 계산하시면 얼마인가요? 요게 0.85, 40, 88, 60, 68이죠. 이게 0.68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었던 거는 1에서 얘를 빼주는 적어도 한 쌍이 살아있을 확률은 0.32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적어도 한 쌍이 살아있거나 아니면 살아있지 않거나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확률 변수 X가 독립시행 확률을 따른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겠죠.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전체 몇 쌍 중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10쌍 중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럼 한 쌍이 살아있을 확률은 0.32였어요. 맞습니까? 그럼 첫 번째는 평균과 분산 구하래요. 그럼 평균은 어떻게 하자고요? 얘네들이 곱하라고요. 3.2. 알겠어요? 분산 어떻게 하자고요? 요 3.2에다 뭐만 곱하면 돼요? 0.68 곱하면 되죠? 그럼 얘 계산하시면 2.176이에요. 알겠습니까? 여기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곱의 평균을 구하래요. 자, 제곱의 평균을 구하라는 문제도 있는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 식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배웠던 식에서 분산은 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준다라고 했죠. 그럼 제곱의 평균에 대해서 한번 식을 써보면 분산에다가 우리가 평균의 제곱을 더하기만 하면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분산은 요거였고 평균의 제곱은 요거 제곱해야 되잖아. 그럼 얼마냐? 9.32 곱하기 32가 얼마지? 60 계산이 안 되네요. 64에다가 326, 339 그럼 10.24인가요? 10.24? 그럼 10.24를 더하니까 얼마예요? 10.24 더하니까 12.416 이렇게 나오겠네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요게 어렵죠? 요 말이 적어도 한 쌍이 살아있을 확률을 구하는 게 어렵죠. 자, 12번 봐보세요. 자, 12번은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주사위를 9번 던져서 1 또는 2의 눈이 나오는 횟수. 그럼 1 또는 2의 눈이 나오거나 나오지 않거나로 나뉘지. 그래서 이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몇 번 던진다고? 9번. 그럼 1 또는 2의 눈이 나오게 되는 확률이 얼마야?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1 또는 2의 눈이 나오게 되는 확률은 3분의 1이잖아. 네. 맞아? 근데 내가 그때 뭐 하라 그랬냐면 x의 x-1의 상금을 봤는데 그거의 기대값을 구하래. 얘를 기대값 이렇게 쓴다 그랬죠? 맞습니까? 얘를 구하는 거야. 그럼 얘는 2의 x제곱 빼기 x잖아요. 근데 어떤 성질이 있냐면 아까 얘기해 주진 않았는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경우 a의 2의 x제곱 플러스 b의 2의 x 플러스 c라는 성질이 알려져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밑에는 써 있습니다. 정석에. 요거를 증명은 하는데 밑에 써 있는 처럼 증명하면 되거든요. 그냥 증명 없이 받아들여도 상관없어요. 자, 얘를 계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2x제곱 빼기 2x 얘를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계산해 볼게요. 자, 평균은 얼마죠? 3이죠. 분산 얼마예요? 여기다 3분의 2 곱하면 되니까 2죠. 그럼 제곱의 평균은 얼마죠? 이 두 개, 이거 제곱이랑 이거 더하면 되잖아요. 그럼 11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11에서 3 빼주니까 답은 8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죠? 문제 자체는 쉬워요. 근데 마지막 게 조금 이제 학교 시험에 잘 나오는 건 2번이죠. 학교 시험에 잘 나오는 건 2번인데 자, 주사위를 10번 던져서 4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하죠. 그럼 얘도 역시 이항분포를 따라요. 10번 중에서 4의 눈이 나오는 횟수니까 4의 눈이 나오게 되는 확률은 6분의 1이죠. 그랬을 때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요 4의 x승원의 상금을 받기로 했거든. 이거의 기대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배웠던 성질들 중에 확률 변수가 지수로 가 있는 형태는 없었어. 맞아? 얘는 어떻게 하냐면 요 확률 변수가 이렇게 지수로 가 있는 형태는 이항 정리를 활용해서 우리가 계산할 거거든. 이항 정리를 활용해서 계산할 텐데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일단은 요 x라는 것 자체가 확률 분포표를 좀 생각해 봐. 전체 시행 횟수가 10번이니까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한 번 해가지고 10번까지 일어날 수 있지. 그럼 이때의 확률이 다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르고 있었잖아. 근데 확률 변수를 4의 x승으로 바꾼 거거든? 그럼 여기가 4의 0승, 4의 1승 이렇게 되잖아. 맞아?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거든? 자, 잠깐만. 왜? 가야 돼요. 취재점 했어? 하긴 했어요. 고쳤어? 좀 더 고쳐야지.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냐? 학원가요? 그 숙제 그거요. 모의고사. 이거 다 해오는 거. 모의고사. 모의고사는 아직 안 했던 것 같아. 이거 다 해와 저거. 고쳐오고 모의고사 30번.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때 그 얘를 우리가 이제 평균을 구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요거에 대한 평균은 잘 봐. x가 0부터 어디까지 변하지? 10까지 변하지. 그럼 그때 확률 변수가 뭐였어? 4의 x승이지. 맞아? 그때 확률은 뭐였지? 10번 중에 x번 일어난다. 일어난 확률은 6분의 1. 일어나지 않은 확률은 6분의 5. 얘를 계산하라는 게 문제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처럼 뭐 공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 얘를 계산을 해줘야 돼. 잘 봐. 태영 여기 봐. 얘를 우리가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 얘를 어떻게 계산할까? x가 0부터 10까지인데 요 4의 x승을 여기다 안에 집어넣어봐. 6분의 4의 x승이지. 얘는 6분의 5의 10-x승이지. 그럼 얘를 우리가 한꺼번에 쓸 수 있거든. 어떻게 쓸 수 있어? 요 계산하면 뭐예요? 네?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그렇지. 6분의 4 더하기 6분의 5의 전체 10제곱이에요. 그래서 얘는 2분의 3의 10제곱이 답입니다. 알겠어? 얘도 어떤 걸 이용한 거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a 플러스 b의 n제곱을 전개한 거 있죠. 이항 정리해서 요거를 전개한 식이 r은 0부터 n까지 ncr에 a r승 b n-r승이었잖아요. 여기다 순차적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x가 0부터 10까지니까 n이 10이 된 거고 a가 6분의 4가 된 거고 b가 6분의 5가 된 거죠. 그래서 요 식을 이용해서 내가 얘가 되는 거를 증명한 거고 얘는 반드시 학교 시험에 나올 거예요. 시험 보는 애들은. 알겠어요? 얘는 까먹으면 안 돼요. 까먹으면 안 되고 문제가 많은데 기본 연습 문제는 쉬운데 실력 연습 문제는 좀 어렵거든. 그러니까 빨리 합시다. 빨리 하고 내일 9단원 나갈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는 10, 11 다 나갈 거예요. 알겠어? 빨리 끝낼 겁니다.